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건가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24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에 푸틴이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러시아 푸틴이. 예.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을 지금 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수도 키예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죠. 미사일 공격이 지금 어제 계속됐고 지금 남쪽, 동쪽, 북쪽 3면에서 지상군도 진입 중인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그럼 이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제재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수출 통제, 반도체나 컴퓨터, 통신, 레이저 같은 수출 통제 제재를 미국 행정명령으로 승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어제는 러시아 국책은행과 자회사 42곳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의 퇴출을 어제 조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적 조치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보안국 국장을 비롯해서 푸틴 측근 5명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스위프트라고 국제은행 결제망, 통신망 배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것은 러시아 자체의 그 원자재 수입 수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원유, 천연가스인데 이걸로 먹고 사는 러시아한테 만약에 이 스위프트 거래를 배제를 해버리면 예. 굉장히 큰 거라 아직은 시행은 하지 않고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은 그럼 좀 적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 돈바스 지역에 있는 거기만 진입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지금 그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전면전을 지금 태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까지를 간다면 스위프트 거래 배제는 무시할 수 없죠.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다. 네,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미국의 제재 방안 정도로는 러시아가 사실 이미 맷집을 좀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재에는 사실 끄떡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크림반도 때 러시아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 네.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할 때 미국 금융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가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예.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러시아가 그동안에 외환 보유고라고 있거든요. 리저브라고 보통 부르는 거. 이것도 지금 세계 3위인가 4위까지 6,400억 달러인가까지 올려놨고 네. 그다음에 달러 결제 비중도 옛날에 50% 넘었었어요. 달러 비중이. 예. 지금 그 16%까지로 내려놓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크림반도의 경험에서 축적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미리 경제 요새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코노믹 포트리스라고 그러는데 네. 그 조치를 많이 취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뉴스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계속해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이 정말 코앞까지 지금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그럼 러시아가 어떤 걸 얻어야 좀 최소한 어떤 것을 좀 얻어내야 물러날까요? 우선 이번 사태의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가 된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는 데서 출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최소한 나토 가입은 영구히 저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푸틴의 그동안의 행적을 쭉 보면 러시아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 주가 있어요. 도네츠크 주하고 루간스크 주라고 있는데 예. 이것의 독립 승인을 한 게 21일이거든요. 이걸로 봐서 푸틴의 속내를 보면 이게 옛날 2008년 조지아라고 그 조지아의 그 남부 지역 남오세티아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조지아가 러시아 침략 반군이 일어나니까 조지아가 이걸 억압을 했단 말이죠. 이때 이 핑계로 대해서 러시아군이 진공을 해서 완전히 이 남오세티아를 위성국가화 만들었어요. 네. 결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의 독립 승인한 걸로 봐서 조지아의 제2 조지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요 지역의 동부 지역을 위성국가에서 자기가 나라에 두려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보면 완전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시켜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시절에 자기 그 영역들을 다시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그 대국민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또 비나치화를 목표로 한 것이 사실은 자기가 나치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파장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 자, 이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충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러시아의 그 모엑스라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모엑스가 장중한테 49% 하락한 정도가 돼 있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자기 당사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 코스피도 2.6% 내려갔고 코스닥 3.32%.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증시인 일본, 홍콩, 항생지수죠. 호주 등도 일제히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뉴욕 증시의 경우는 22일 날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 주를 승인했을 때 그때가 이제 당일 휴전이었었어요. 미국 증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지수 선물 위주로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 다우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21일 날 당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 진입하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이제 하면서 뉴욕 증시가 22일 개장하면서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값이 굉장히 안전자산이죠. 예. 금, 달러 보통 이제 장기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꼽는데 금값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값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일단은 이 원자재 가격은 유럽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값이 갑자기 40%가 올랐어요,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효과, 인플레 압력 효과죠. 네. 그거로 하는 금리 경로하고 세계 경제 충격 경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예. 우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금리 이전 충격 경로를 보면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공급망 충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인플레 압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연준 페드는 금리 인상을 지금 올해 들어서 4차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번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충격 외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럽 천연가스가 지금 40% 급등을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이 가구당. 그래가지고 지금 추워서 얼어 죽을 거라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이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이란 간의 핵 합의가 이제 다시 구축한다고 해서 네. 이란산 원유 시장이 기대가 있었어요, 최근. 그래서 이제 유가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충격이 이제 우크라이나 충격이 오니까 미국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이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한 6% 올랐고 네. 브렌트유라고 이거 이제 고급유거든요. 북해산. 네. 여기 한 4% 올랐고 천연가스의 경우는 러시아는 EU 수입의 20%를 러시아 가스가 차지해요. 예. 석유 제품하고 석탄 수입량도 약 40%가 EU 수입 러시아가 차지하는데 이런 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다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가스값이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건 또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배럴당 $100뿐만 아니라 뭐 $150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피 모건 지금 저 사이트 하신 것 같은데 예. 제피 모건이 한 $150까지 어제 $100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까지 가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엄청나죠.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밀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밀 가격도 엄청나게 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보면 세계 밀 수출의 12%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예. 옥수수 수출은 약 16%가 차지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라면 이제 우선 곡물 수확 같은 게 지금 안 될 거고 지금 이제 파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는 보통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곡창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충격이 오면 밀값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럼 우선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지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죠.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 한 러시아 교육 규모가 수출 $100억, 수입 $174억 정도에서 10위의 교육 상대인 게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는 뭐 우리나라의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뭐 사료작물 정도 수입 정도인데 $9억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수입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68위의 교육 규모 국가라고 하지만 네온이나 크립톤, 크세논 같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왜 화학 기호식에서 여기 이제 반도체 제조용 가스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 비중이 큽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우리 약 23%를 우크라이나에서 해서 세계 2위 수입국이고 네. 크립톤은 1위예요. 31위.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거기서. 네. 그다음에 크세논 같은 경우는 18%. 이렇게 해서 지금 작지만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처럼 그런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우리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큰 그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 보면 모스크바하고 그 인근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생산법인이. 네네. 연산 한 23만 대 정도 되는데 예. 그거 하고 삼성전자도 TV하고 세탁기를 거기서 생산하고요. 모스크바 인근에서. 네. LG전자도 생활가전하고 TV를 거기서 생산하는데 이 업체는 지금 모스크바 자체에 만약에 지금 오늘처럼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면 미국산 또는 을 사용한 그런 그 제재는 부품은 우리가 수출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실제로 거기에 부품을 공급해서 우리가 러시아 수출이 하고 있는데 부품 공급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현재 우리가 러시아로 지금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화장품이에요. 또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이 약 440개
러시아가 이제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예. 이런 플라스틱도 한 240개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한 201개 기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가 또 알루미늄 세계 2위 주요 생산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수입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이제 러시아가 제일 1위 수출국이 이제 알루미늄하고 니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하고 니켈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우리의 원자재로서 중요한 것이라 예. 그것의 타장이 큰데 그것보다도 러시아가 그 수출하는 팔라듐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비료 생산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요것도 이제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요거 충격은 지금부터 이제 수입선 다변화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네.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푸틴이 저널에서 제2의 히틀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3차 대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큰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은 주요 소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국산화 그다음에 농산물 포함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비축 물량 확보 같은 이런 다각적인 대책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명예교수였습니다.